자, 이제 오늘은 미사 고1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특색 있는 문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너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뭐 이전보다 뭐 특별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건 뒤에 뭐 또 딴소리가 나온다는 거겠지, 그치? 근데 뭐냐면 네가 기본적인 해석,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시험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따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에서 읽어내야 될 활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 이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근데 네가 그 상황에서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험지 자체가 되게 뿌열 거거든.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었을 거고, 읽을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가 안 잡혀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게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이 보기 자체가 길이가 이렇게 엄청 짧은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는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 읽을 양도 많고. 오케이. 다음, 그래서 특색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미사고만에 뭐 예를 들면 뭐 20번에 나왔었던 이제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이 문장 자체가 짧지 않아. 그리고 이게 틀린 것을 하나 골라라, 맞는 것을 하나 골라라가 아니라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해서 잘못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틀려버리는 거 맞지?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일반적인 일치불일치 문제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밑줄형 어법이라는 건데, 얘들아, 밑줄형 어법은 항상 뭐 하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서 나왔었던, 뭐 예를 들면 뭐 미음 보기에 있었던 여기에 뭐 스탑이 나오면은 내가 직접 ing를 의심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게 단어형 어법이었어, 밑줄이 딱 하나밖에 안 쳐져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거든. 아, 이거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밑줄이 문장 자체에 통째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직접 생각해야 돼.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 의심해봐야겠네.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밑줄형 어법이. 됐지? 그리고 여기 나왔었던 거, 미사고에서는 원래 이런 주제 제목에서 속담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 이 보기에. 근데 이번에 속담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운 좋게 이 놀이라는 소재를 알고 있고, 근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뭔가 5번만 놀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애들이 다 답을 5번이라고 찍고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 속담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되게 엄청 많진 않아.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이 문제 하나 맞추자고 되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영어 속담을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럼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읽고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좀 추론하는 능력을 계속 이제 동영몽에서 풀면서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길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속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왜냐면 활자 양이 많다고 했거든. 근데 잘하는 거에선 그치면 안 돼. 뭐까지 해야 되냐면 이걸 빠르게 읽어낼 수까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고만 있으면 너는 그 시험지 끝까지 다 못 보고 나온다고. 너 문제 다 못 풀어가지고 너 고득점 못해. 너 1등급 못 간다고.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 그 시간을 재고 이 문제풀이 하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다음, 이제 까다로운 객관식 유형들, 이 보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뭐 개수를 묻는다던가 일치하는 문항에, 또는 그 밑줄형 어법, 그거고, 사실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주제 제목 문제에서 되게 까다로운 보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애들이 그게 나왔을 때 엄청나게 틀리거든. 그거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이 내는 그 비슷한 보기의 그 질감들을 계속 노출되고 너도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답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보기들을. 그치?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술형 포인트들인데, 미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술형 나오는 게 되게 그래도 학교에서 딱 정해준 그런 범위, 또는 되게 누가 봐도 중요한 큼직한 문법들. 뭐 이번에도 문장 맨 앞에다가 not only 써두고 그 뒤에 문장을 도치해서 쓰는 서술형이 나왔었잖아.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요 세 가지 능력을 좀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이 고득점 하려면. 여기까지 끝?